윤사모 꿈틀 27일 창당대회. 이 보궐선거 못지않게 차기 대권 구도도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. 그 중심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움직임들이 벌써 꿈틀하는 것 같습니다. 이동석 기자, 네. 윤 총장 지지 모임에서 창당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. 이 일정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. 네,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.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윤사모가요. 이번 주 토요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 윤사모의 회장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봤는데요. 먼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.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좀 연락을 주고받으시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 윤사모라는 것은 정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. 저희가 최종 목표는 우리가 윤 총장께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네.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. 인천에서 27일 날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고요. 그다음 대전에서 이제 하고요. 그다음에 대구, 부산, 울산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올 겁니다. 윤사모는 전국의 회원 2만 2천여 명을 현재 회원수를 갖고 있다고 전했는데요. 네. 이번 주 토요일 인천에서 다 함께 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게 됩니다. 이후 대전 등 전국을 돌면서요. 시도당 발기인 대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. 윤사모 측은 윤석열 전 총장과 연락을 하진 않았다. 그러면서 윤 총장께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이 모임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조금 전에 언급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한 인터뷰에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을 거론을 했습니다. 이 기자, 네. 이 김 비대위원장은 윤 총장 행보 관련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던가요? 네, 제가 보기에는 뜨끔미지근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. 뜨끔미지근하다. 네, 김종인 위원장은요.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오는 5월 정도면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여러 경험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 즐겁지 않았다. 그러면서 이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. 돕겠다, 돕지 않겠다,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서 윤 전 총장도 쉽사리 국민의힘에 들어오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. 그러면서 입당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를 했는데요. 제3지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 등 역대 킹메이커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비칠지가 관심의 포인트로 보여집니다. 소 의원님, 어디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야권 단일화 과정을 봤을 것이다. 여기서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대표를 이긴 거, 자금, 조직력의 힘이라는 것을 봤을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윤석열 총장이 이 자금과 조직력에 대한 이런 힘, 이번에 느꼈을까요?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죠. 어쨌든 현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. 네. 그런데 그것만 또 보고 가다 보면은 너무 그건 그냥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.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국민의힘과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국민의힘의 뭐 지지율 같은 게 조금 최근에 높게는 나오고는 있지만 네. 과연 국민의힘이 기존의 어떤 이 변화하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또 한계가 많은 것이거든요.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현실적인 기반이나 바탕은 물적인 토대는 국민의힘 쪽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네. 그냥 지금 상황에서 내 한 몸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 그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. 이거 어떤 명분 같은 게 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아마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, 뭐 금태섭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이른바 제3세력 네. 이 3자의 이 범야권 세력들이 결합하는 흐름으로 아마 4.7 재보궐선거 이후의 흐름들이 흘러갈 겁니다. 네, 그런 속에서 윤 전 총장이 어떤 이 결단을 하는 그런 식이 될 거고 그것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야권의 크기 자체를 굉장히 키워서 그 속에서 본인이 어떤 명분을 갖고 주도권을 갖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. 그런 시기가 이제
뭐 아무리 늦어도 추석 전일 거고 조금 빠르면은 6월이나 뭐 7월을 전후한 이 시기 정도면은 그러한 어떤 윤곽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.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사모에서 창당하려고 하는 다함께 자유당 여기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? 저는 다 함께 자유당이라는 저 당은 네. 그냥 뭐라고 할까요?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떴다당 같은 예, 그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예, 그렇게 주최 측에서도 얘기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윤 전 총장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토대가 돼주고 싶다라고 이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든다는 건데 사실 윤 전 총장의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윤 전 총장이 저기에 어떤 뭐 좀 관심을 갖는다든지 뭐 힘을 실어준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. 알겠습니다. 자, 윤석열 전 총장 움직임도 또 포착이 됐습니다. 김은미 기자. 네. 지난번에 윤 전 총장 이제 노 교수를 만났잖아요. 이번에는 네. 이 중마고를 만났다면서요? 네, 윤석열 전 총장 이번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알았던 오래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. 바로 이철우 이 연세대 법학전문대 교수인데요. 이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 전 총장 예전에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 과정에서 항명 논란에 휩싸였었고 징계까지 받게 되는데 이때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.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친구를 만나서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직접 이 이철우 교수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요. 어떻게 만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워낙에 집안끼리도 참 많이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교수가 얘기를 하면서 아니 성열이한테 전화 좀 하라고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이 교수한테 했고 이제 이 교수가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?라고 물어보니까 나 요즘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있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. 야 그러면은 오늘 만나서 밥이나 먹을까?라고 얘기를 했고 뭐 소위 이른바 번개가 성사가 돼서 만나서 밥을 먹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이 만나서 대체 이 교수가 들은 얘기가 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. 윤석열 전 총장이 생각보다 어떤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는 거는 아니었다. 그러니까 이 정권에 복수심이 있는 건 아니었다. 네.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말을 좀 아끼면서 그냥 담담하게 자신한테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뭐 향후 미래 정치적인 어떤 이런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고 사실 이제 이철우 교수는 좀 궁금한 면도 없잖아 있긴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말을 상당히 아끼는 모습이어서 굳이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요즘에 혹시 마음고생이 심하거나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지 않았습니까?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진 않고 상당히 마음이 좋은 좀 평온해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근데 이 시점에서 사실 기자로서는 궁금한 게 그 앞에 그 취재진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포진해서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눈을 피해서 만났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. 네. 어디서 만났나 물어봤더니 뭐 사실 요즘 강아지 산책만 해도 윤석열 전 총장 사진이 찍히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. 조심스럽게 이제 어떤 중간에 뭐 지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어딘지는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. 다만 어딘가에서 만나서 음식을 배달해서 먹었다라고 합니다. 배달을 했군요. 네, 그래서 혹시 양쪽 집입니까? 라고까지 물어봤는데 양쪽 집도 아니었다라고 내 말을 아꼈습니다. 윤경호 의원님,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 한 명이 정세균 총장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윤석열 전 총장의 저희가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중마고를 만나서 뭐 문 대통령보다도 그 주변의 강경파들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세요? 이제 윤 총장이 직접 예를 들어서 언론과 접촉을 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정세균 총리의 저런 비판 얘기되죠. 근데 지금 윤 총장은 아주 극도로 외부 노출 안 하고 있잖아요. 네.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철우 교수라는 두 친구가 만난 것까지 어떻게 해서 보도가 됐을까? 전 굉장히 궁금해요. 네. 아마 윤 총장 쪽에서 이렇게 속도 조절 차원에서 살짝 알려준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알려질 리가 없죠. 그렇죠. 더더욱 이 이철우 교수라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무슨 비중이 있는 인물도 아니고 정치에 평소에 입장 표명을 한 사람도 아니고요.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그 전에 김형석 연세대학 명예 교수 그분은 뭐 100세 이상 사신 걸로 대한민국 모든 분들에게 지금 원로로서 이제 뭐
이렇게 대접을 받는 분 아니겠어요? 네네. 저는 그런 분이 윤 총장에게 했다는 얘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. 예를 들어서 그분이 당신 정치하지 마시오라고 했으면 정치 안 했을까요? 네. 정치하시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뭔가 또 더 큰 동력을 얻었다 이것도 아닐 거고요.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대선 후보 본인의 뜻이든 아니든 간에 이 사람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접근 이걸 지금 언론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 총장이 언제까지 이런 행보를 계속 하는 게 먹힐까 그걸 본인도 생각할 것 같고요. 주변에서도 아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?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론에서 언제까지 윤 총장이 이제 세 번째 만나는 인물은 또 누가 될지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또 그분하고 만났다고 또 보도를 할 건가? 이제 더 이상은 이런 게 안 통할 건가? 아마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판을 한 것도 그 저의라는 표현을 한 것도 이런 그 신비주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꾸 고조시키는 이런 게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아마 이제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자, 중요한 건 윤석열이라는 분이 거의 뭐 정치권에 본인이 얘기를 안 했음에도 뛰어드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얘기를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본인이 말을 해야죠. 그 말을 할 때 아마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말 그동안의 내공을 얼마나 쌓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윤 총장이 뭐 5월, 6월 뭐 얘기하는 거 근거가 없겠지만 당기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. 입장을 하겠다 안 하겠다를 포함해서 빨리 당겨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런 생각 듭니다. 지금 행보들이 그런 발언을 하기 위한 정치 작업 아닐까요? 그렇겠죠. 알겠습니다. 조금 전에 주요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가 됐습니다. 이 윤 전 총장은 약 69억 원을 신고를 했는데요. 김은미 기자. 네. 그런데 69억 원 중에 소위 뭐 지분이라 할까요? 윤 총장이 가진 재산이 3%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예전에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. 그때 뭐라고 했는지 먼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. 그 윤석열 총장님 부부를 보면은요 재산이 꽤 많으세요. 65억 정도 2020년 한 것만 하다 25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저거 한 게 본인은 한 2억에서 2억 5천 사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들이 부인의 재산입니다. 대검찰청 업무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제가 답변을 과연 해야 되는 건지 답변 안 모르겠습니다.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안 저희 하셔도 뭐 결혼 하고요. 초기부터 네. 저는 뭐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. 네, 아니 그래서요. 저는 그 그 형성 부분이요. 과정이야 뭐 제가 네. 결혼 아니 근데 전에 그 부분에서 나이 제가 50이 넘어서 얘기하는 게 했는데 예. 네, 지금 들어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 대부분 아내 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내 건 별로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본인 건 별로 없었습니다. 네, 보면 공직자들 매년 자기 재산 상황 신고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공개된 게 이제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거라서 윤 전 총장의 재산도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. 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69억 원 정도인데요. 이게 이제 법무부 검찰 안에서는 탑입니다. 네,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재산이 많은 걸로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명의로는 2억여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아내 재산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내 재산도 대부분 50억이 넘는 게 모두 예금이라는 거. 이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. 지난해보다 윤석열 전 총장 재산이 48만 원이 늘어났군요.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 은행에다가 예금했더니 1년 이자가 48만 원 정도 되는군요. 지금 알았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이 윤 전 총장 장모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SNS에 언급을 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. 바로 이런 내용인데, 자, 윤지영 기자, 네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을 한 거예요? 네, 이 땅 투기 의혹 한 언론사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. 이 언론사에 따르면요, 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001년에 충남 아산 신도시의 토지를
경매를 통해서 30억 1천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요. 그로부터 3년 뒤인 2004년부터 2005년 이 두 해에 걸쳐서 토지 보상금으로 132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게 이 통장 거래 내역서인데요. 네. 이 보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 바로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입니다. 조국 전 장관 바로 이 기사를 SNS에 공유를 하면서요. 윤석열 장모의 땅 투기에는 왜 분노하지 않나 라면서 윤 전 총장의 LH 사태와 관련해서 했던 인터뷰 내용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. 네. 당시에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이 조작된 망국 범죄다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. 이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노는 없다.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. 이렇게 비꼬고 나섰습니다. 여기에 대한 분노는 없다. 네.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은 있어요? 네, 윤 전 총장의 장모 측 변호인이 입장을 냈습니다. 이 당시에 아산 신도시 개발 계획은 이미 공표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당시 IMF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 개발 계획이 확정됐는데도 경매가 4번이나 유찰됐다. 그래서 5번째 경매에서 이 낙찰을 받은 것이다라고 밝혔고요.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이미 개발 계획이 나와 있는 땅을 공개 입찰했다라는 해명입니다.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2012년 9월에 결혼을 했는데 2001년에 있었던 최 씨의 부동산 취득을 거론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이 장모의 건과 LH 사태 건은 다른 얘기다. 네. 알겠습니다.